자, 7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두 개 나옵니다. 거래정보망도 한 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 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문제 두 개 출제. 자, 출제 된다는 것은 꼭 매년 출제하고요. 자, 거기다가 일반 중개계약도 가끔씩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적게 나오면 두 개, 많이 나오면 세 개는 나온다. 뭐 그 이상은 나오진 않고요. 가끔씩은 전속중개계약이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개계약 보시고 중개계약도 개념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개계약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누가 그럽니까? 매도인이 오거나 아니면 또 매수인이 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요? 우리 개업공사가 알았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시험 문제도 많이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누구라고요? 우리 개업공사. 괜히 또 매도 매수인 그러면 X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도 일반 중개계약과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감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로 2번 쪽으로 바로 오시고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사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맡기고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것 선착순입니다.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분, 자, 그분한테만 보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집니다. 자, 시험 문제가 거기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속이 아니라 선진국은 전속이 많이 행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 좋다는 일반 중개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좋습니까? 이 집 저 집 막 맡겨놓으니까요. 한 집도 제대로 착수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보수받기도 많이 어려워서 거래도 많이 늦어지니까요. 우리 매도인한테도 안 좋고 우리 개업공사한테도 서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도 착수를 안 하니까 이 집 저 집 막 다니는데 괜히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단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옆에 와서 이제 뒤에 보시면 전속 중개계약으로 합시다. 한 집에 맡겨주면요. 다른 집을 안 가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바로 착수합니다. 그럼 거래가 빨라집니다. 매도인도 돈을 빨리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전속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한 집에 맡겨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다녀봐야 여기는 좋은 일 없습니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감이 될 거니까요. 자, 먼저 중개 의뢰 내용을 맡겨놓은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바로 중개의뢰인 쪽에서 작성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요청을 할 수 있다 할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할 수 있다 정도를 꼭 줄여놓으시고요. 또 우리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여기를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잔악계나 불조시 끝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은 중요한 문장이 저 끝에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고요. 먼저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작성 요청은 제목별로 잘 달아놨습니다. 여기 누구라고요? 중개 의뢰인 쪽. 거기다 이제 자, 임의성 요청은 할 수 있다 오지 하여야 한다. 강제성 아니네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은 간단한데요. 이제 별표 두 개를 꼭 해놓으실 게 필수적인 기재사항,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은 딱 4개, 오지선 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정 이런 소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또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되고요. 거래 가격은 거래계약서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여기는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한 3억 정도로 팔아주세요. 자, 그런 소리니까 예정이 들어가야지. 괜히 또 여기다가 거래 가격 그러면 X. 시험 문제는 거기서 노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그리고 규모, 소재지 그리고 면적 그렇게 안 하고요. 아주 막연하게 위치나 규모,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위치나 규모를 여기는
중개계약서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지하고 면적하고 유사한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정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칠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거래 가격 그렇게 나올 겁니다. 거래 예정 가격 여기는 예정에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오자마자 부탁하니까 확정된 거 아니니까 여기는 예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서 자, 중개 보수가 많이 분쟁이 심하니까요. 뭐라고요? 중개 보수. 저 그때 실비 X개입니다. 중개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꼭 그 밖에 쓰기 귀찮으면 그 밖에 당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뭐 할 사항, 준수를 할 사항, 따를 사항들 아니면 특약사항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없네요. 벽면 같은 것도 없네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료 요구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세금도 아직은 안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별표를 정말 꼭 두 개를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감으로 여기가 자주 나온다. 자,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표준 서식 보실까요? 자, 여기는 표준 서식이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권장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등록관청 X 그리고 시도지사 X 공인중개사 협회는 더 X개입니다. 임자를 맨날 바꿔놓고 누구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권장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권장을 하여야 한다. 여기는 중요합니다.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따라도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옥상에 끌려갈 일 전혀 없습니다. 얻어맞을 일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지금 뭐 가로 2번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먼저 두 통 나옵니다. 왜냐면 중개 의뢰인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보관은 안 해도 괜찮고요. 자, 개인 또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3년이다. 그러면 X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보존기간 전혀 없고요. 대신에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말 안 하고 쓱 나갔습니다. 그건 3개월이라는 겁니다. 3개월 안에 계약 체결을 못하면 보수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우리 집에 안 온 거랑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헛수고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한 요 정도가 바로 시험 문제감으로 간단하게 하다 필수적인 기재사항만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정도만 점검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권리나 의무사항, 나중에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나중에 보수 뱉어내라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해놨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유효기간 3개월이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문장을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권리 의무 사항이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쪽에서 이제 먼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좀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중개 맡겨놓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여기도 신의 성실의 원칙 유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에서는 제재가 없겠지만 전속에서는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인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중개 의뢰인도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안 해도 채무 불이행 따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옥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요. 간단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되고요. 아까 보셨던 필수적인 기재사항 꼭 그것만 네 가지만 잘 점검해 놓으시고요.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시면 기억에 정확하게 남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도 길목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별표 3개 해놓으실 게 이제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 시험 문제는 정말 아주 중요해서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맡긴다는 전속 중개계약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가끔씩은 2개도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전속 중개계약 아까 일반 중개계약 안 좋다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막 다니니까 한 사람도 신경을 안 써주고 거래는 엄청 늦어지고 차라리 한 집에 맡기십시다. 우리 선진국은 한 집에 맡겨주고요. 불안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한 집에 맡겨주고 바로 착수 들어가니까 오히려 빠르니까 전속으로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발 좀 그럽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나중에 강요하면요. 다른 집은 아무 소리 없는데
쟤만 저렇게 돈을 밝힌다고 나한테만 맡겨라 그러면 싫어 그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강요하시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꼬리를 좀 팍 내리시고요. 그냥 일반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계약서 못 쓰면 나중에 보수를 못 받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만 쪽쪽 빨고 계시면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의 장점 그리고 이제 성격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시험 문제감으로 크게 안 보고 있으니까요. 장점 빠르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도 보수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서로 아주 좋은 게 그게 뭐라고요? 전속 중개계약 그 정도 가지고는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너무 쉽고요. 가로 2번에 이제 성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중개 의뢰인과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잘못 생각하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럴 겁니다. 그거는 거래계약이고요. 완전히 다 끝났을 때고 여기는 오자마자 중개계약이니까 중개 부탁하신 분 중개 의뢰 알았다는 우리 개업공인사.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라는 겁니다. 괜히 또 의뢰자 달리기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니은본도 마찬가지고요. 전속 참 좋다는 거 많이 아는데 그거를 강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임의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이 제재가 너무 많으니까요. 전속 중개계약 나는 안 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따랐다고 제재를 가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임의성이라고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3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그리고 거래계약서 5년.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그마치 거래계약서 5년 동안이나 사무소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시면 업무정지 당하십니다. 나중에 괜히 또 시군구청에서 단속 떴을 때 뭐 시군구에서 거의 단속은 안 뜨지만요. 뜨면은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꼬투리 잡아서 사무소 문 닫으십시오. 업무정지란 체제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왜 보관을 3년 안 했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표준서식 쓰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래정보 망에다가 올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속중개약도 안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 집에 맡겨놨으니까 그 한 집에서 전혀 신경 오려 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옆집을 아예 못 가니까 너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오려 악용을 해서 전속중개업자가 나중에 착수를 전혀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는 망에다 내놓든지 네가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정보 공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속중개계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망에다가 내놓든지 신문에 내놓든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내놓으면 옆집에서 막 하려고 할 거니까요. 보수를 하나 떼줘야 되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빠르겠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공개하세요. 어디다가 거래정보망에다가 공개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일반인들까지 볼 수 있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둘 중에서 하나지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망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망 그리고 신문, 망 또는 신문이었습니다. 망과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또 내놓고 두 군데다가 다 내놓으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망 또는 그리고 일간신문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정말 유리한 형태가 뭐라고요? 빨리 받을 수가 있고 옆집 안 가니까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해요. 일반보다는 훨씬 더 전속이 유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보존을 나중에 의무화해도 여기는 불요식 그래야지 괜히 또 요식계약이다. 그럼 X계입니다. 요식은 국가하고 개인들이 하는 건축 허가 같은 것들 우리 등록 신청하는 것은 요식행위 맞지만 국가하고 서식을 갖춰야 되니까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불요식 계약.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는 낙성계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가끔씩은 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전속 중개 계약에 따른 의무죠. 별표 여기다가 세 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앞쪽은 좀 간단하게 보시고 여기 시험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아까도 봤었죠.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동안 자그마치 3년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간단하게 제목 사용 거기다 아래쪽에 보존 얼마라고요? 3년.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보존기가 다 X 1년, 3개월 아니면 5년 그런 것들은 다 X 숫자를 꼭 대입해 보시고요. 어떤 숫자가 맞았나 정확하게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공개하십시오. 앞에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거래정보망 우리 개업공사가 보고 있는 거래정보망 그리고 일간신문 둘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는 꼭 또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또는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둘 중에서 하나를 여기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또 2번에 보시면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하지 마십시오. 신문 등에는 내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요 창피해서 그입니다. 신문에 내지 말고 집하는 건 무슨 좋은 일 아니니까 나중에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떤 경우도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공개하시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공개할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니은번 쪽에서는 토지의 소재나 그리고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나 그래서 이제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심하게 내진 않지만 확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하니까요.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벽면이나 도배. 벽면에는 누수가 있는지 그리고 도색은 깨끗한지 그런 여부를 다 여기다가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집 살 때는 문제가 되니까 별로무 거를 다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저 끝에 보시면 시설물의 상태. 수도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는 도시가스 아닌 집도 있습니다. 그 여부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몽땅 들어갑니다. 그 정도 엄청나게 신문 한 장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번에 이제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그리고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일조 등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정말 대부분 여기 다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법에 이제 민법 배우시죠.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사권이나 임차권 등 권리 관계도 여기도 공개를 하시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에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수인 쪽에서 권리 관계 몽땅 떠안으니까요. 공개를 다 하라는 겁니다. 지상권이 있는지 그럼 나중에 지상권자한테 우리 소유권자가 꼼짝 못하자는 겁니다. 대출 때문에 경매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하세요, 공개하세요, 다 들어갑니다. 자, 비유권에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 규제도 이제 공법 배우시죠. 공법 교수님은 맨날 이용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 그 소리밖에 안 하실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인지 그리고 도시적인지 관리지역인지 여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강하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를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공법도 왜 배우냐? 공개하려고 설명하려고 기하셔야 됩니다. 15번에 이제 거래 예정 가격 여기도 예정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거래 가격이 아니라 예정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오자마자였으니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시입니다. 거기다 공시지가는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엄청 냈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이제 주소 그리고 성명 같은 것은 안 좋은 거니까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시험 문제를 엄청 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주소나 성명을 X라는 겁니다. 뭐 좋은 거라고 공개를 왜 하십니까? 입니다. 돈 없어갖고 집한답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웠습니까? 나중에 그게 충격 크면 막 뛰어내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하고 이렇게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공개할 사항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내용. 자, 거기에 이제 금방 보셨던 그 의무사항이 여기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도 꼭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가로 2번 쪽에서도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바로 개업공사의 의무, 이런 이제 중개의뢰인 쪽의 의무, 자, 위약금을 어떻게 지불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갔을 때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위약금 물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 소개를 시켜주니까 나중에 둘이 전속개업공사를 나중에 배제하고 나중에 둘이 계약 체결했을 때 거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대문 앞에 방이 있어. 도저히 안 해주니까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그 수수료 문장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거기는 50%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지어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얼마라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쓱 나갔습니다. 몇 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계약 체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소리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중개계약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제재가 나오죠. 자, 보통 이제 다 업무 정지인데 가로 2번 쪽에서 등록 취소는 공개를 안 했을 때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억하심정으로 신문에다가 확 내놨을 때는 오히려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속중개계약은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전속중개계약은 아까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간단하니까요. 거기는 어렵지 않는데 여기는 상당히 또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행해지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보시는 우리 7장 쪽에서 두 번째 여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아주 중요한 게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한 개업콘사한테 속했다기입니다. 그런 계약이 바로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여기는 별표 3개가 무조건 한 문제가 가끔씩은 2개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계약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의무가 꼭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은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고요. 심하면 등록 취소 당하면 3년 동안의 영업을 아예 못하니까요.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자마자 공개보다 더 빠릅니다. 공개는 7일 만에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서식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세요. 작성 안 했을 때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를 뭐 하고요? 작성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 주시고 근데 자그마치 보존이 얼마였습니까? 3년이나 긴 또 3개월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유효기간 여기는 몇 년 동안요? 3년이나 보존하시라는 겁니다. 보존기간도 시험 문제에 매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년, 이 3년을 보존을 해야 문제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하실 때 여기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서명 및 날인일까요?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일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이제 뭐였었다고요? 잔학기나 불조시에. 근데 보통 확인 설명서도 서명 및 거래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 그랬습니다. 여기도 꼭 그럴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서명 또는 그리고 날인이라고 했지. 또 둘 중에서 하나 골라먹는 재밌는 또는이라고 했지. 여기다가 서명 및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에서 그랬어요. 거래계약서에서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여기다가 또는이라고 했지. 여기다가 밋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둘 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맞다는 거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여튼 시험 문제도 정말 별나게 매년 내다 보니까 막 낼 거 없다고 이런 거나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큰 의미도 없는데 이걸 꼭 내고 있으니까요.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공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도 안고 있는 단점 협조성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오래 악용하면 더 착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밖에다가 내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공개 안 했을 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해요. 자그마치 3년을 영업 못하고 사무소 근처도 아예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제재를 얻어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정보를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뭐 하십시오? 공개를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 만에 그리고 어디다가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도 여기다가 꼭 낼 거니까 그거 모르면 등록 취소를 당해요. 근데 지체 없이 하고 7일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별론 걸 시험 문제 내는데 정말 여기는 7일 이내 일주일 정도 여유 줬다는 겁니다. 왜냐면 신문사에 부탁을 하니까 신문에 못 낸답니다. 요 광고가 다 나중에 차서
그러면 기다려봐. 지체 없이면 나중에는 등록주소 당한다는 겁니다. 기간 좀 줘야죠, 게임입니다. 결국 얼마라고요? 여기는 7일 이내.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나 잘못 생각하시면 지체 없이가 7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체 없이는 2, 3일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짧아요. 여기는 일주일 넉넉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등록 주소 당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거래 정보만 꼼꼼하게 정말 안 보시면 시험 문제 맨날 다 틀리십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길목 정리 잘 하시면 이런 거 잘 정리해 놓으시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여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일간신문 여기도 시험 문제 이랬다고 했습니다. 거래 정보만 바로 이제 뒤에서 보실 건데 그리고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일간신문에다 뭐라고요? 망과 그렇게 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망과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또 내놓고 누가 그랬습니까? X개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 X개입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정말 앞에 문장 모두 맞고요. 여기 한마디 요거 때문에 틀렸다고 합니다.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동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골라먹는 재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거리 정보망 그리고 일간신문 둘 중에서 하나만 그랬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신문에 못 넣을 것 같으면 망에다가 내놓던지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되고요. 게임입니다.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선택입니다. 골라먹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돼요.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된다고 했지 누가 동시라고 했냐고. 동시 안 내놓으면 등록주소 당하냐고 합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여기 공개를 해놓으면요. 억하심려 공개해놓으면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입니다. 자,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요. 거기에 뭐 하라고요? 제발 좀 따르세요. 입니다. 충격받게 신문에 확 내놓으면 신문 보자마자 쓰러지겠네요. 입니다. 돌아가시겠네요. 입니다. 요거 위반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이제 등록 취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업무 정지인데 뭐가 됐다고요? 여기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상대적이니까 2박 3일 빌면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봐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량하면서 8개 앞 글자 따보실 겁니다. 여기는 642개 나와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고 이제 하여한다. 그러지는 않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여기 이제 공개 내용인데요. 여기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는 공개한 내용 아까 우리 봤었죠. 공개 내용 엄청나게 많아갖고 7개가 쭉 나왔을 겁니다.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공개 내용을 통지를 해줄 건데 이거는 구두로도 될까요? 전화로 될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될까요? 여기는 서면으로 남겨야죠. 괜히 그냥 손님한테 받아 적어 보세요. 제가 소재나 면적이나 병명 같은 거 다 냈으니까 받아 적어 보세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입니다. 전화통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 남기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대신에 이제 공개 얘기 나왔지만요. 공개 내용이니까 공개할 때는 7일 맞는데 여긴 또 지체 없이입니다. 공개 내용이었으니까입니다. 공개할 때가 일주일 신문 등에 여기는 지체 없이 이제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일주일 가면은 업무정지 당해 요게입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방법 뭐라고요? 그 많은 내용 서면계입니다. 서면이나 문서나 전화통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 적어 보시렵니까? X계입니다. 여기는 서면으로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은 이제 거짓으로 정말 공개하면 안 되겠죠. 이거 뻔한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중에 업무정지 별표가 6개월이나 됩니다. 왜요? 거짓이니까. 함부로 이상하게 공개하시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인적사항 공개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주소, 성명, 시험 문제 많이 냈다고 했습니다. 자, 주소 뭐 좋은 거라고요? 누가 그리고 성명까지 다 써놓고 이제 어느 집에서 집을 판단해 돈이 쪼달려 갖고 집 판단해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인적사항은 공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나마 요청 들어왔을 때 신문 등에 안 내는데 인적사항은 무조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시면 업무정지 당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의무가 요 정도고요. 자, 거기다 이제 두 번째 꼭 주의하시게 이 의무사항에서 주의할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또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3번 잘 보셔야 됩니다. 3번에 이제 맡겨놓긴 했는데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을 또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여기 좀 어렵습니다. 업무를
처리해 가고 있는 뭐를요? 상황을 또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주 정말 귀찮습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줄 또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다. 한 80% 정도로 거래가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2, 3일만 참으면 거래가 됩니다. 라고 그 상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통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체 없이 X, 7일도 X. 그럼 뭐라고요? 2주일마다 한 번 정도 딱 잊어먹을 만하면 우리 이제 숫자 갖고도 날짜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없습니까? 2주일 이내에 바로 얼마 이상만 한 번 이상만 여기다 7일 걸을 겁니다. 촐싹 맞게 지체 없이 아닙니다. 괜히 그냥 계속 막 전화질을 해대면요 나중에 듣는 사람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스팸 걸어버립니다. 2주일마다 한 번 정도만 알리라는 겁니다. 딱 잊어먹을 하나면 이제 전속개업공사가 알려주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다. 그 과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지체 없이인데 금방 보셨죠? 지체 없이는 다른 쪽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7일은 공개 쪽에서만 나오고 여기도 이런 숫자는 전혀 아니니까요. 숫자를 막 섞어서 막 내볼 겁니다. 그래야 이제 혼란스러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우리 방법을 보시고요. 우리 방법은 맨날 이렇게 의뢰인한테는 서면급입니다. 서면이나 문서나 팩스나 이메일까지도 다 괜찮은데 뭐는 절대 안 된다고요. 전화통 붙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 같은 손님한테 받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리발 내밉니다. 통지 안 해놓고 통지했다 안 해. 그 소리 하시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번에 이제 여기 당연히 제재가 있는데요. 상황 통지를 안 했을 때에는 사무소 문 닫으세요. 이거 과태료가 아닙니다. 업무 정지를 아까 우리 교재 보셨죠?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는 해석으로 나오니까 별표가 얼마 돼요?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1개월로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도 꼭 기억하시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래 사실을 여기도 시험 문제 가면 되는데요. 자, 거래의 사실을 뭐 하십시오? 통보를 하십시오. 네, 거래 사실은 매도 매수인 쪽일까요? 아니면 거래 정보 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신문사에도 여기는 무슨 사지 광고 낼 겁니까?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 사실 바로 이제 통보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 당사자를 꼭 주의하시게 누구한테 여기 이제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대상을 꼭 기억하시고요. 먼저 자, 그 대상만큼은 거래정보 사업자지, 이 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지. 여기는 중개 의뢰인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냈을 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여기도 이제 언제냐입니다. 요 시기는 이제 여기도 지체 없이 아까 망이다 공개할 때 7일 업무 처리 상황은 2주. 자,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지체 없이 여기도 이제 제재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업무 정지 얻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정지라는 제재가 있으니까 거래 사실을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공개 쪽에도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별표가 여기 별표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놓으세요. 별표는 여기는 3개월이 맞아요.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야, 거기다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보시면 될 거니까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의무죠. 자, 두 번째 우리한테도 개업공사한테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쪽에서 봤을 때 중개 의뢰인의 또 의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수 받을 수 있었다. 고수가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약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위약금. 이거 잘못됐을 때는 나중에 위약금을 100%를 모두 다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수 한번 계산해봐라. 그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뭐 했으니까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뭐를 달라?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겁니다. 손해배상으로 나중에 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100%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외의 여기서 이제 전속은 바로 갑인데
자, 왜면 을한테 그러니까 맡긴 쪽은 여기다 맡겨야 되는 한 집에다 맡겨야 되는 전속인데 딴 집에 가서 거기다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황당하신 건 전속은 갑이라고 해놓고 딱 옆집 가서 거기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위약금 다 청구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 개업공사 외의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거기다 거래를 했을 때 근데 어디 주의하실 게 거래했을 때지 괜히 또 옆집 간다고 또 덮치면 미수에 걸쳐갖고 머리 긁고 나와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계약서 쓸 때까지 가만히 좀 옆에서 좀 선글라스 끼고 좀 째려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서 쓰면 덮치세요. 나중에 보수를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헛짓했습니다. 엉뚱한 짓 했습니다. 그럼 병은 갑한테도 100만 원, 을한테도 100만 원 이렇게 보수를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에 나중에 우리 실무하실 때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한 소개를 딱 찍어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한 뭐라고요?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방과 뭘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소개시켜 주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소개시켜 준 사람하고 다방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하고 배제를 하고 둘이 따돌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소개시켜 주니까 둘이 가가지고 계약서를 막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방을 더 찌십시오. 착각만 더 날렸습니다. 여기도 100%를 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가 이제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그리고 뭐를요? 쓴 비용을 소요 비용을 개입니다. 여기 이제 알른이 죽는다고 도저히 그냥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누가 요 갑이란 분이 전혀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A가 우리 매도인인데 아예 그냥 대문 앞에다 뭐라고 했다 대문 앞에다가 방 있습니다. 방이 있다. 아니면 또 대문 앞에 집을 매매하겠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오다 가다가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기입니다. 오다 가다가 B가 딱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우리 선진국에서는 한 푼도 안 주는데 우리는 공개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거기 때문에 반 정도는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대문 앞에 방이 있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같은 상대방이라도 여기는 소개한 상대방 여기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그리고 거래를 했을 때 얘는 얼마라고요? 잘해봐야 50%라는 겁니다. 100만 원 중에 80만 원 썼어도 50만 원만 그것만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제재는 이제 금방 보셨죠. 자, 등록지서는 공개를 안 했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억하심적 공개를 했을 때 등록지소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공개 내용 통지 안 했을 때도 업무정지, 거짓 공개도 업무정지, 별표가 6개월이고 얘도 이제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별표는 1개월인데 얘도 업무정지. 그리고 상황 통지 안 했을 때도 업무정지, 거래사실 통보 안 했을 때도 업무정지, 별표는 3개월. 이렇게 제재까지 점검해 놓으시면 전속중개계약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건데 가끔씩은 2개도 나오는데 점검을 해보시면 이제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전속중개계약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될 때까지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문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어디다, 길목이 어디다 점검을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